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세는 뭐예요? 그치, 세금. 어떤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걸로 나오면은 수입품이래, 수입품. 그럼 당연히 국내 생산품은 관세가 매겨지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추측할 수 있겠죠. 국내 생산품은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당연히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또 봐볼게요.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는데요? 재정 수입원이 된대요.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걸로 나라의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수입원이 된대요.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보니까 수입품의 경우 부당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되게 된대요.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랑 관련지어서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부당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설명이 나와지고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왜 그런지도 이해 가요? 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산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싸게 술을 수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쌀을 먹을까요? 다른 나라 수입된 엄청 저렴한 가격의 쌀만 먹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국내 산업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쌀 농사 안 짓겠지. 그래서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쌀이 싸더라도 관세가 붙어서 비싸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쌀만큼 비싸지게 되니까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고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부담한 관세만큼 왜 가격이 인상되는지도 이해가요? 내가 이 나라의 쌀을 막 1,000원에 팔려고 해요. 근데 관세가 500원이 붙어. 그러면은 내가 1,000원 수익을 얻어도 관세를 500원 내야 되니까 500원밖에 수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에 대한 관세만큼 내가 그 판매 가격도 높이게 돼요. 1,500원으로. 그래야지 내가 얻는 수익 1,000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네, 관세로 공부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쌤은 관세로 공부한 게 저기 스위치 2 나왔을 때, 닌텐도 스위치 2 나왔을 때 관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해서 그때 막 관세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하네요. 네, 한번 봐볼게요. 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데요. 조세 법률주의. 항상 법률이랑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법률주의랑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률주의는 뭐예요? 그치?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법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주의 제일 기본 원칙을 하는 법을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꼭 지켜야 되는 법. 그치?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헌법.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법률이 시행이 될 텐데 각각의 그 하위 법들은 다음처럼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행령으로 이제 시행된다라는 내용까지 뒤에서 봤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법률주의에 따라서 헌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밑에 하위 법들이 따라서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의 적용이 상위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상위법은 뭐라는 걸까? 상위법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는 상위법이 우선순위로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선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관세를 10%만 부과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하위 요소들은 10%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기초한다라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법 우선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률주의랑 관련지어서 항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지문 내용도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요. 자, 그러나 법률주의지만 법에 따라 있지만 그러나 국내화자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법이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세 10%.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라가 엄청 뭔가 경기나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항만 있어요. 근데 10%로 딱 정의하면 그거를 초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경 조건 범위 내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맞춰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는 그 범위만 정하고요. 범위라는 용어 어디 있었는지 여기서 봤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정하고 그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을 하도록 설정하였대요. 자, 이 내용까지 같이 맞춰서 써줄 수 있겠죠. 법률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다음처럼 범위로 정해놓고 시행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관세를 매기는 것.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여러 가지 목록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지문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문제 풀 때 지장은 없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네, 넘겨서 이제 그 다음 문단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구조화를 잘했는지 봐볼게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대요. 그래서 뭐랑 뭐에 따라서 부과된대, 수진아?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대요. 그래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종가세라고 하고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종량세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종류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종가세와 조금 띄어서 종량세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종가세랑 종량세 각각의 공식도 조금 다르고 차이점도 있어서 네, 조금 내용 띄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기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부터. 수진아, 종가세는 무엇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치? 가격. 그래서 가격이니까 종가세잖아요. 그치? 종량세는 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두 개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돼요. 사연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치? 네, 또 넘겨서 봐볼게요. 자,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가세 구하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죠. 뭐에 뭐를 곱할까, 재은아? 뭐에 뭐를 곱한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즉부터 내용 찾아보면 되니까, 네. 여기 즉. 그치, 어디에 곱해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한대요. 그러면 종가세의 가격은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죠. 네, 이 정도까지는 공식화 할 수 있겠죠, 서연이도. 네, 3번은 왜 틀렸을까? 네,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 설명 안 해줘도 괜찮죠? 네, 쌤이 수학이 이제 약해져서 풀다가 계산 잘 안 되면은 저기 수학쌤한테 가야 되거든. 네, 넘겨서 봐볼게요.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종량세는 그냥 계산할 때 이 자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종량세의 가격 이런 거를 구하라, 종량세랑 관련된 그런 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수량 그대로 구하면 돼요. 그렇게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끊어서 볼 수 있겠죠? 한 편 나오면 쌤이 이 지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좋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랑 관련성이 없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막 좋아하면 돼요. 라고 하니까 저기 앞부분에서는 왜 한 편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신나하기만 하더라고요. 네, 왜 신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보니까요.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하는 것을 선택관세라고 하고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라고 한대요. 자, 그럼 복합관세는 사연 어떻게 구해? 그치. 그 종가세에다가 종량세를 더해서 구하죠. 그치. 종가세까지 풀어서 설명해준 거지. 센스 있어, 센스 있어. 네, 그래서 종량세랑 종가세를 다 더해야지 복합관세가 나와요. 여기까지 수진아 잘 읽었니? 네. 왜 틀렸을까? 또 봐볼게요. 네. 수입함 A를 1제곱미터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미터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하자라고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이제 계산을 좀 했어야지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데요. 종량세가 얼마래? 종량세 200원이라고 나와져 있죠. 종량세는 200원. 종가세율은 10%래요. 그럼 이제 단위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리고 뒤에 보면 제곱미터당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가격을 다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편의상 여기다가 좀 내용 나눠서 적어볼게요. 자,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경우 먼저 해볼까요?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네. 이때 종량세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지? 종량세 가격 그 미터 그 단위당 그대로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200원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죠. 지금까지는 표면에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한 거라. 근데 너희 수학 잘하지? 9등급 이런 건 아니죠? 그 정도만 아니면 돼. 할 수 있어, 충분히. 자, 그럼 수지나 계산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수익 가격이 1,000원일 때 종가세 10%면 얼마일까? 그치? 100원. 쌤 좀 긴장했어. 계산 틀린 사람이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무시하고 있나? 네, 괜찮지. 네, 볼게요. 자, 보니까요. 다음처럼 또 뒤에 내용 볼게요. 자, 그렇게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되어 복합관세에 의한 실효세율은 30%가 된대요. 자, 그러면 복합관세 한번 구해볼까요? 복합관세는 종량세랑 종가세랑 단순히 더하면 되니까 300원이다 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이때 관세율, 실효세율이 즉 관세율이죠. 관세율은 이때 얼마래요? 1,000원에 300원이면 몇 퍼센트 비율인 거야? 그치? 30% 비율이다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봐볼게요. 자, 그러면서 선택관세 이번에 볼 건데요. 선택관세에서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므로 선택관세는 200원이 된대요. 그럼 얘들아, 종량세랑 종가세 중에서 지금 종량세가 높으니까 선택관세는 얼마가 돼요? 선택관세 더 높은 거 선택하는 거니까 200원이 되죠. 그럼 또 이제 계산시켜봐야지. 네. 지금 국어 선생님이라 수학 문제를 시킬 경우가 많이 없어서 좀 재밌어요, 지금. 네. 서연아, 그러면 이 200원 관세율 얼마예요? 20%. 그치, 20%. 자, 그럼 이번에는 3,000원일 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 한 명씩 또 돌아가야지. 네, 재은아, 그럼 종량세는 얼마일까요? 그치, 200원.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서연아, 종가세는 얼마예요? 그치, 300원. 수진아, 왜 그런지도 이해가죠? 그치, 수입 가격의 10%니까. 그럼 재은아, 복합관세는 얼마야? 200원 더하기 300원. 그치, 500원. 500원. 그러면 서연아, 선택관세는 얼마예요? 그치, 300원. 누가 여기서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수학을 잘해요? 재은이가 제일 잘해요? 아, 그러면 재은아, 그러면 3,000원에 대한 선택관세 300원은 몇 %일까? 그치, 10%. 아, 암산도 돼? 아, 쌤은 암산이 안 됐거든. 네. 그럼 이제 재은아, 누구 시킬까? 아, 수진아. 그러면 복합관세, 수입가격 3,000원에 대한 복합관세 500원은 몇 %일까요? 비슷해서 16.6666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17%다라고 확인이 되죠. 아, 대충 이게 암산으로 되는구나. 쌤은 안 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거든.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서연아 3번 문제를 맞출 수 있었죠. 3번 문제만 바로 한번 넘겨가지고 봐볼게요. 네, 재은이 3번 문제 맞췄나? 아, 그치. 네. 그러면 3번에 일단 답부터 확인하면요. 4번이 답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방금 우리 풀었던 거 확인해 보면 되지. 1,000원에서 3,000원 올랐어요. 근데 비율은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요. 30에서 17로 떨어지니까 20에서 17인가? 아무튼 떨어지니까 비례한다라는 설명이 틀리게 돼요. 나머지는 이따 또 문제 풀 때 네, 넘겨가지고 봐볼게요. 네. 그래서 3번이 왜 4번인지 알겠지, 사연아? 정확하게 풀려면 다음처럼 풀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유형에서는 각각의 그런 이제 얘기를 준 다음에 여기에 막 들어갈 빈칸 같은 거 막 쓰게끔 관세율 몇 %인지 이런 거 쓰게끔 막 이렇게 문제도 가끔씩 나와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처럼 수익 가격은 올랐는데 비율은 떨어졌으니까 비례한다라는 설명이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3번에 4번이 답이 되죠. 수진이 이해가지? 네, 넘겨서 그 다음 문제는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4번 문제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접근을 좀 해볼 건데 한 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좋아하면 돼요. 네, 다른 관계없는 얘기니까. 자,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이래요. 슬라이드 관세부터 볼까요?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대요. 그래서 탄력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탄력적인 방법. 슬라이드 관세는 수입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각각의 적용 방식의 차이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봐볼까요?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관세라는 목적이 뭐였어?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이랑 관련지어서 같이 또 이해할 수 있겠죠. 1문단.
있지. 그러면 얘들아 1문단이랑 관련 지어서 봤을 때 이거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죠.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1문단이랑 여기 문단이랑 관련 지어서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보기 문제도 이제 있었다. 아무튼 넘겨서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특정 상품을 구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대요.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하면 뒤에 볼까요? 네, 뒷장.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하는 수량으로 한대요. 그래서 관세 할당 수량 어떻게 계산한대? 그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할당 수량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더 깊게 나왔다면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었겠죠. 또 볼게요. 관세는 국내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긴급관세는 뭐야? 빨리 결정해야 될 때,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때를 긴급관세라고 한대요.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다음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할 때 끊어서 보면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외국 상품의 수입의 증가로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밀의 가격이 올라 그러면 빵의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람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때, 우려가 우려될 때 긴급 관세가 일어나게 된대요. 또 볼게요.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에 다른 이제 관세를 결정하고 있대요.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대요.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면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아무리 높아도 그 외국의 기업에겐 타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등 이런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관세를 결정하고 있대요.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가 무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 다양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지대한 영향도 준대요. 이 딱 그 경제랑 관련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국가 간 분쟁이라던가 이런 지대한 영향까지 미치게 된대요.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제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관세를 널리 활용되고 있다. 네. 다음처럼 읽으면 이제 문제 하나 꼼꼼하게 좀 더 봐볼게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그러면은 수진아 1번 고쳤을 때 1번 몇 번일까? 2번이 되죠. 왜냐하면 경제적 수단 이상의 대외적 정책 수단, 우호적 관계라던가 국가 간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관세가 더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3번 답할 수 있죠. 2번이 답인 거. 왜냐하면 긴급 관세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안 나왔었으니까. 네. 수진이를 위해서 몇 번 더 물어볼게요. 1번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관세 어떤 기능이에요? 이제 국내 생산 이제 보호하고 수입품의 관세를 강제적으로 매겨서
이제 우리나라 상품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국가적 차원이니까 이제 우호적 관계라던가 경제에 관련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영향 주는 거 맞추면 되니까. 그럼 재은아 4번은? 4번 답. 조세법률주의 원칙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에 4번 답.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정책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데 지금 문장 그대로 읽었잖아. 왜 그런지도 생각해봐야죠. 서연이가 대신 얘기해줄까요? 유연하게. 그치.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밑에 3원단에서도 같이 언급되어 있죠. 탄력적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돼. 네. 그러면 서연아 5번. 인력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 맞긴 한데 그치 맞긴 한데 각각의 상품에 부과하는 이유는 잠깐만 여기 어디 갔지? 각각의 상품에 부과하는 이유는 다음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랑 관련지에서 이해할 수 있죠. 네. 넘겨서 2번도 한번 봐볼까요? 2번에서 답은 수진아 몇 번으로 고치면 될까?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3번? 3번 5번? 5번이죠. 네. 왜냐면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업보다 니은? 근데 이거 종가세, 종량세 관련해서 종량세는 변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종가세만 변화를 시켜야지 되니까 5번이 그래서 답이 되죠. 왜 그런지 수순이 이거 이해가? 종량세는 변화 안 하니까, 그치? 네. 3번 넘어가서 3번, 4번이가 이제 이해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해가니? 이거 서연이 틀렸으니까 서연한테 시켜야겠다. 서연아, 복합관세 실효세율 이건 당연히 알죠? 네. 왜? 복합관세는 종량세랑 종가세. 그치. 2번은요? 서연아. 과세 가격이 일정 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 당연히 맞지? 왜냐면 곱한 값이었으니까. 그 수입 가격에 따른 곱한 값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복합관세를 종량세로 변환하면 국고 수입 줄어들죠. 왜냐면 종량세는 이거 수량을 늘리는 것만 이제 관련되어 있고 다른 거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고 수입 줄어들고요. 5번.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택관세보다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복합관세가 더 많이 선택관세보다 더 많이 더해서 더한 값이니까 더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4번이 아무튼 틀리다라는 거. 4번 넘겨서요. 얘들아 이거는 쉽게 푸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일단은 관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지. 3명이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서연아 뭐 있었어요? 슬라이드 관세. 관세의 종류. 그치? 관세의 구성 요소 말고 관세의 종류. 슬라이드 관세. 재은아 또 뭐 있었지? 할당 관세. 그치? 그리고 수진아 또 뭐 있었어요? 긴급 관세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보기 읽고 보기에 따라서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긴급 관세 중에서 뭘 해야지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이 뭐였어? 다음처럼 원료 이거 20% 관세를 적용하면 산업이 가중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 관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20% 관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 산업의 부담이 가중돼서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어. 그래서 무작정 높이기만 하면 안 되고 무작정 낮추기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그래서 틀리죠. 그냥 고정하거나 낮게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거나 이런 방법은 해결되지가 않아. 왜냐면 보기에서 높여도 안 되고 낮춰도 안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럼 4번이랑 5번 중에 답이 되는데요. 딱 보니까 이거 수지나 어떤 관세를 적용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할당. 왜냐면 긴급한 상황이라
부과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 예시랑 관련되어 있는 게 그건 없으니까. 왜냐면 긴급관세가 수진아 앞에서 예시로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당관세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관세이니까 당연히 답은 이 슬라이드 관세 아닌 5번이 답이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은 다음처럼 이제 어떤 수량, 다음처럼 수량이랑 관련 지어서 확인해야 되는 거랑 할당관세랑 맞는 이제 투과하는 수익량에 대해서만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보기가 어떤 문제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푸는 유형이었어요. 네, 재은이가 5번을 또 틀려서요. 그러면 재은아 맥락에서 여기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무슨 뜻일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뜻이잖아.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를 높인다라는 뜻이 되죠. 그치? 관세를 낮추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은 거니까 관세를 조정한다라는 거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만큼 높인다라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요?